자연계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과대학입니다. 의대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메디컬 들어가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정원이 이 상태로 동결되면 그래도 의대는 이제 치열한 입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아마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대 커트라인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영향을 끼쳐서 연쇄 반응이 이룰 수 있다. 뭐 그 정도가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매부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부동산부 위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죠. 앞으로 논술 전형이랑 정시 전형이 남은 만큼 어떻게 입시 전략 세워야 될지, 또 2026년, 27년, 28년, 38년까지 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UA 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저는 과거에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진 사람이고요. 국어 선생이었었고 지금은 UA에서 평가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형들은 아마 제 강의를 보고 대학을 간 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97학번서부터 한 05학번, 08학번까지는 아마 제 강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제 치렀던 2025년 수능을 평가해 볼게요. 소장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의대 지원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뭐 사실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공이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다가 탐구형에 가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우울한 마음으로 시험을 마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변별력 논란은 없다. 왜냐하면 탐구가 어려워서 그 쉬운 국영수를 상수했다라고 보면 저는 잘 낸 시험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변별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시 모집의 경우는 뭐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다 총합해서 보기 때문에 변별력은 문제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별력은 문제 없다고 보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N수생이 거의 16만 명 정도 몰린 상황에서 정시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전략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매부리 TV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 필요 없다. 눈치 지원이 최고다. 그러니까 성적 보고 배치표를 봐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눈치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설명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무슨 뭘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온 점수를 가지고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에 집어넣어서 합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집어넣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모의 지원이 상당히 그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주의할 점이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나 커트라인을 높게 잡아가지고 수험생이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대학 어디 가라든가 지난해 입결,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에 따라서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점수를 자기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고3 학생들은 좀 이번 수능을 보고 어떤 것들을 좀 배워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어렵게 얘기하는데 저는 편하게 얘기하면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또는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국영수 과사를 잘하는 친구가 장땡이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비 고3, 예비 고1 친구들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에 국영수에 대한 개념 학습을 정확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제일 낫습니다. 전략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겨울방학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고 자연계 같으면 과학, 인문계 같으면 국어 이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모의고사를 봐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통합 얘기하는 것은 국영수 과사를 잘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입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최근 입시에서 좀 주요한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입시의 주요한 트렌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대 증원이죠. 그죠? 의대 증원인데 내년에도 늘을지는 뭐 의문입니다만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이고 두 번째가 무전공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없이 대학을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을 택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공 자율 선택제 이것이 이제 주안점이고 그 외에는 이제 사탐런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과학 탐구를 안 하고 사회 탐구로 넘어오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뭐 블라인드 성적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시 모집이 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의대 증원과 전공 자율 선택제 무전공 선발 제도가 제일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까지 2,000명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대입의 모든 관심은 계속 의대 입시로 쏠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로 향후의 입시 판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의대가 증원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자연계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과대학입니다. 메디칼. 그래서 의대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메디칼 들어가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정원이 이 상태로 동결되면 그래도 의대는 굉장히 치열한 입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수험생들은 로스쿨로, 자연계 수험생들은 메디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디칼 쪽으로 우수아들이 몰리게 되면 그 외 첨단학과나 이런 학과들에 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단 내년도에는 아마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대 커트라인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영향을 끼쳐서 연쇄 반응이 이룰 수 있다. 뭐 그 정도가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역인재라고 해가지고요. 의과대학은 지방 아이들에게 혜택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따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기 쉬운 양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대 증원과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또 지방에서 좀 괜찮은 학군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어디가 괜찮나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입시 전문가로서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좋아하냐면 지방에 있으면서 농어촌 전형이 되는 동네. 이 동네가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에 가면 그 천안 근처에 있는 지역들 이런 데 가면 농어촌도 되고 지역인재도 되니까 아주 인기 있는 학군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천안 쪽에 충남 탕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동네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입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부동산 채널인 저희 매부리TV에서 이만기 소장을 모신 이유는 교육과 부동산이 학군이라는 키워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슬슬 학군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학군 하면 제일 떠오르는 곳이 대치동이잖아요. 네. 대치동 불패신화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실까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 것은 학군지가 뭐냐는 거예요. 학군지. 우리가 학군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학군지가 뭘까요? 학군은 옛날에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학군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는 그 동네를 학군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 학군지가 그런 게 아니고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그런 동네를 학군지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우수한 학교가 있고 학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데를 학군지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학군지가 이제 대치동입니다. 그런 동네, 대치동 같은 데가 학군지인데 우리나라에 학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대치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딜까요? 목동. 세 번째가 어딜까요? 중계동. 그죠? 네.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포까지 합쳐져가지고 반포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군지를 보면 뭐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의 목동, 노원구의 중계동이 있고요. 경기도에 가면 어디가 있을까요? 경기도 평촌도 있는. 평촌이죠. 평촌. 그리고 수지, 분당 이런 데가 있고 부산은 뭐 당연히 해운대라고 하는 그 센텀 지역이 학군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구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대구는 수성. 대구 수성구. 거기에 경신고라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수성구가 있고
인천은 어딜까요? 인천. 인천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천. 성도도 유명한 거. 그렇죠. 인천 송도가 상당히 유명해요. 제가 송도 출신인데. 아, 그 다음에 광주는 남구에 봉선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학군지로 유명하고요. 대전은 어딜까요? 대전 그런 발전되는 동네가 유성구. 이 동네가 학군지고요. 울산은 또 남구에 삼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학군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를테면 창원에도 있습니다. 창원에도 보면 뭐 상남동도 있고 전주에 완산구 효자동도 있고 청주는 흥덕구 복대동이 있고 무지하게 많습니다.